이어서 승마지도사 기출문제 2020년도 마수락 계속 한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승마 강습 중 안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도자는 항상 냉정하고 침착해야 한다. 2. 지도자가 혼자 강습을 하는 경우 말은 10도 이내가 바람직하다. 3. 강습 중 기승자에게 호통을 쳐 강습의 긴장감을 유지한다. 4. 지도자는 말의 조교 정도 및 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습에 임한다. 답은 3번입니다. 강습 계획하기, 강습 중 안정성 부분에 나오는 문제고요. 강습할 때는 호통을 쳐서 강습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은 좀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은 손님을 혼내는 건데, 혼내면 승마장 입장에서 손님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계는 기승자에게는 적당한 긴장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절도 있는 어조로 지시하고 기승자에게는 예하고 대답하도록 시킬 것이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빈칸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평보에서 속보, 구보에서 속보 등 말의 걸음 변화를 가라고 한다. 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말의 뒷다리, 즉 후구의 체중을 싣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1. 이제적 2. 수축 3. 진직 4. 이행 정답은 4번 이행이고요. 우선 1번 이제적 운동은 마체를 유연하게 하며 말이 기수의 고삐와 다리 부조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을 이제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축은 허리를 구부려 분출하는 수진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수축이다. 수축은 후구로부터 말등을 통해 말머리의 정수리에 이른다. 그리고 진직은 직선 또는 곡선상에서 말의 앞다리 궤적을 안쪽 뒷다리 궤적이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 기초 훈련에서 흡수되어야 하며 바깥쪽 뒷다리는 앞다리 사이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이 정확한 진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이 이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평소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장애물 비월 경기 FEI 규정 중 감점 4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월 간의 장애물 전도의 경우 2. 최초의 불복종의 경우 3. 한쪽 다리가 수호 내에 있을 경우 4. 소정시간 8초 초과의 경우 정답은 4번이고요. 소정시간은 1초 초과할 때마다 1점이 감점이기 때문에 8초 초과하면 8점 감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감점 규정, 실권, 실격 이 부분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애마술의 보충 장애물 규정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갈의 종류 중 에그소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말의 잇몸에 부드럽게 작용하면서 입술이 끼는 것을 방지한다. 2. 혀를 누르는 재갈대가 요철 모양으로 되어 있다. 3. 주로 혀, 턱, 정수리에 작용한다. 4. 주로 코에 작용하여 제어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마장구와 쓰임새 할기, 그게 재갈의 종류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것도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2번과 3번은 퍼렘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은 헤크모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소록이고요. 오른쪽이 에그소록입니다. 보면은 요 부분의 모양이 소록과 에그소록이 다른데 이거를 입에 물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오른쪽 에그소록이 사고 났거나 이럴 때 이제 입술에 끼거나 코를 안 찌를 수 있게 좀 이렇게 보완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크머는 이렇게 생겼고요. 재갈이 없는 코골레여서 그 코를 활용해서 제어를 하고 그 형편없는 주먹 사용으로 재갈에 심한 반발을 가진 말에게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장애물 경기 말이나 지구력 경기력 말들에게 사용되겠습니다. 이게 퍼렘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퍼렘은 보면은 그 소록하고 그 대륙을 약간 합쳐놓은 거를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비열 시에 사용이 되고요. 혀, 턱, 정수리에 작용을 해서 소록보다 강한 제어가 가능하겠습니다. 15번 말의 다리 보호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찰과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보호면이 안쪽이므로 고정끈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다리에 장착한다. 1. 운동용 붕대 2. 해크모어 3. 뒷다리 아대 4. 발굽 보호용 부츠 정답은 3번 뒷다리 아대고요. 보통 뒷다리 같은 경우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다리끼리 이렇게 안쪽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뒷다리 아대를 쓰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동용 붕대는 그 건 보호할 목적으로 주로 앞다리에 이렇게 붕대를 뚫뚫뚫 감아놓죠. 그래서 그거 보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크모어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다리 보호 마구는 아니고요. 재갈에 관련된 마구입니다. 그리고 발굽 보호용 부츠 같은 경우에는 그 발목 아랫부분하고 발 뒤꿈치 보호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덮개 모양처럼 이렇게 되죠. 쓰게 되면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다리 아대는 제가 이거는 그냥 답이 뒷다리 아대가 나와서 그럼 앞다리 아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다리에 부착하여 운동 중 부상을 막는데 그 말에 따라서 이제 동작에 따라 먼지가 피부에 스며들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쓸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고정하고 끝난 후에는 바로 벗기는 것이 좋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16번 장애물별 경기 시 연습장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1. 승마 시 누구든 항상 3점씩 헬멧 착용 2. 눈 가리개와 귀 덮개는 사용에 제한 없음 3. 마장마술 채찍은 장애물 비용 시 사용은 불가하나 휴대는 가능 4. 발 보호대의 무게는 앞뒤 상관없이 600g 이상으로만 가능 정답은 1번이고요. 저는 승마 헬멧 3점씩 헬멧 말고 다른 걸 본 적이 없는데 다른 헬멧도 있나 봐요. 어쨌든 그 경기 때는 항상 3점씩 헬멧만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머리 덮개하고 귀 덮개는 제한이 없는데 눈 가리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마장마술용 채찍 휴대하는 건 연습장에서만 가능하고 장애물 비월 시에는 휴대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발 보호대는 그 500g 이상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장애마술 보충 허용되는 마구 연습장에서 행위 그 부분에 나오니까요. 한번 이 부분은 쭉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다음 마장마술 경기장 지점에 대하여 옳게 짝지어진 것은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림으로 보시고요. 요 문제는 요것도 시험에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준비하면서 대충은 알고 있어서 틀리진 않았는데 일단은 생짜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게 마장마술 그 마술학 교재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냥 이거는 생짜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물 듀얼 경기에서 실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기가 시작된 후 걸어서 경기장에 들어간 경우 2. 연습용 장애물을 허가받은 횟수 이상 비월한 경우 3. 경기 중 6개 이상 장애물이 전도한 경우 4. 심판부의 허가 없이 재경기 전 퇴장한 경우 정답은 3번이고요.
장애마술의 장애물 실격 규정에 한번 찾아보시면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 장애물 전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그 비월간 장애물 전도하면은 감점 4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감점인지 실권인지 실격인지 여부를 한번 이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마와 하마의 방법 중 뛰어타고 뛰어내릴 때 주의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말몸 가까이에서는 동작을 조용히 한다. 3. 경쾌하게 한다. 4. 연속하여 행할 때는 말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착지하고 착지한 순간 다시 뛰어오른다. 정답은 4번이고요. 전 솔직히 올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그냥 그동안 말 타봤던 경험이랑 책 한번 읽어봤을 때 그 기억으로 대충 찍어서 맞은 건데, 어쨌든 하나씩 읽어보면 그 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착지하면은 다시 그거를 뛰어오를 수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4번을 썼고요. 책에서도 그 승마와 하마, 뛰어내리가 뛰어내리기 편에 나옵니다, 내용이. 그래서 거기서는 연속하 행할 때는 말몸 근방에서 착지한 순간에 다시 뛰어오른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승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자세는 머리, 어깨, 허리, 발 뒤꿈치를 연결한 선이 수직이 되는 자연스럽고 유연한 자세다. 2. 어깨는 힘을 넣어 올려 팔꿈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상체에 힘을 넣지 말고 가슴과 등을 똑바로 편다. 정답은 2번이고요. 요즘 기본 맛을 기승자세 편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린다. 그리고 어깨에 힘을 넣어 올리면 팔꿈치가 벌어지기 쉽고 주먹까지 딱딱해져 유연한 조작을 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제가 말 타면 맨날 혼나는 게 이거죠. 어깨에 힘들어하고 팔꿈치가 맨날 벌어져서 모양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맨날 혼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쉽게 풀 수가 좀 있었습니다. 승마 강습 시 기승자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마를 할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2. 말을 끌 때에는 말의 우측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3. 말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하며 교감한다. 4. 다른 말과 좌우 2m, 전후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강습 계획하기 승마 안전대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말을 끌 때는 그 말의 왼쪽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고삐를 짧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말 이동에서도 마치 왼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말을 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굴레의 각 부분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머리끈, 정수리 가죽이 정수리 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고삐, 제갈과 기승자의 손으로 이어져 의사전달과 감각을 전하는 도구이다. 3. 뺨끈, 말에 제갈이 연결되어 그 위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4. 턱끈, 말의 머리짓에 의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마장구 쓰임새와 알기 굴레편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머리끈이 굴레 씌워보면 그 귀 뒤로 넘어가는 그 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 뒤, 머리 뒤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수리, 그러니까 그 끈 역할 자체가 앞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지 뒤로 빠지는 걸 방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1번의 그 설명은 이마끈에 관한 설명이고요. 머리끈에 관한 설명은 말 머리에 씌우는 부분으로 제갈과 턱끈이 이어져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말의 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 속보는 중간 정도로 신전된 걸음과 뒷몸으로부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속보다. 2. 분당 220m를 가는 속보를 보통 속보라고 한다. 3. 분당 420m를 가는 구보를 보통 구보라고 한다. 4. 구보는 3절도 운동으로 좌구보와 우구보가 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20m 가는 거는 신장구보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보통 구보는 그 분당 320m, 350m를 가는 평상적인 구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 이제적 운동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의 율동을 향상시키고 평형과 보법의 조화 증진. 2. 말의 입, 머리, 목, 그리고 후구로 연결되는 종합체의 탄력성 향상. 3. 기승자의 종합부조에 대한 말의 예민성 향상. 4. 후구를 깊게 들어오게 함으로써 수축 증대. 정답은 3번이고요. 마장마술의 등용운동, 이제적 운동의 목적에 나옵니다. 기승자의 종합부조에 대한 말의 복종심을 향상하는 거죠. 가뜩이나 말이 예민한데 예민성을 향상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적 운동 목적이 5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4가지하고 한 가지가 말의 전진을 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어깨의 자유 및 후구의 유연성 증가 요게 있습니다. 25. 다리 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리는 말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뒷몸을 직접 지배한다. 2. 말이 한 번의 다리 반응에 앞으로 나아간다면 기승자의 다리 뒤쪽으로 채찍을 사용한다. 3. 다리 부조의 목적은 속도의 증가, 상위 보법으로의 이행, 말 뒷몸의 저항에 대처한다. 4. 다리의 조작은 서서히 강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말이 한 번에 다리 반응이 앞으로 나가면 다리도 쓰면 안 되죠. 단지 말 몸하고 다리하고 살짝 대기만 해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채찍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속마지도사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0년도 마술학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시간이 될 때 다른 과목도 같이 한번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